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냉전체제 변화와 동아시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베트남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미국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로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전 시위가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969년에 미국의 대통령 대선이 새로 열려서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닉슨 대통령은 대외 정책을 변화시키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게 이제 닉슨 독트린입니다. 자, 닉슨 독트린은 1969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 스스로 해결을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걸 발표를 하면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겠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고요. 이제 파리평화 협정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소련과의 군비 경쟁도 점차 안 하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더욱더 자신의 그런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핵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점점 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맡게 되면서 이제 소위 데탕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평화 공존 시대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1960년에서 7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큰 전환기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조금 더 냉전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먼저 중국과 소련 간의 영토 갈등 문제가 심했었어요. 중국과 소련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경지대가 맞닿아져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력 충돌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국경 문제인데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그 하얼빈 쪽보다 더 넘어가서 위쪽 지역인데요. 서로 같은 이념,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국가의 이익을 따지는 문제에서는 둘 다 양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갈등이 심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친해지자라는 이해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미국도 베트남 전쟁에서 점차 발을 빼면서 냉전 완화 노선을 걷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두 국가가 좀 친선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971년도에. 이 상임이사국은요, 몇 개 안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와 동시에 타이완 정부는 국제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중국이 타이완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후에 닉슨 대통령은 실제로 중국에 방문하게 되어 1972년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방문을 해서 미중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리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서 1979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실제로 핑퐁 외교를 하는데 미국 대표단이 중국으로 초청을 해서 친선 경기도 했고요. 그리고 링링이랑 싱싱이는 중국이 선물한 판다입니다. 중국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판다를 선물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도 푸바오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점차 이념 갈등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미국이 하면은 그대로 따라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하게 되는데, 자, 미국이 중국하고 친해진다? 그렇다면 일본도 똑같이 따라가야지. 이제 그래서 바로 중국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에 방문한 직후에 바로 중일 공동 성명을 체결하게 됩니다. 1972년 같은 해죠. 그래서 일본이 중일 전쟁을 사과하고요. 대신에 중국은 배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정부다. 그리고 타이완은 바로 외교 단절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일본하고 타이완은 협정을 맺었었거든요. 그게 1952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끊어지고 중국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국교를 수립하게 된 거고요. 자, 이런 분위기에 그리고 냉전 체제가 1990년을 계기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 계기는 독일이 서독하고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소련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차 냉전 체제가 완화가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중국하고 친해져 볼까? 사회주의 국가지만 친해져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중국 민항기 사건 1983년에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의 비행기가 춘천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불시착하면 서로 대립하는 나라였었으면은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민간인들이 다 평화롭게 본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한중 외교가 조금 더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에는 북방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더 이상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반공 국가로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자 라는 여론이 이제 강해지게 되면서 소련하고 수교를 맺게 되었고요. 이어서 한국과 중국도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1970년대부터 1990년대로 가게 되면서 점차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모습, 그에 따라서 외교 관계도 확 달라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닉슨 독트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을 경우엔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서 아시아 스스로 협력해서 대처하자. 아시아가 스스로 해결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중일 공동성명,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친한 친선 관계를 맺자마자 바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 일본 패배 이후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